환경단체가 삼척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석탄 운송을 막은 활동가 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릉 경포 인근에 골재 선별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주민 불편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빠르게 학과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태백기계공고는 오늘 한국항공고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들였던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충남 당진시가 최종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기후환경단체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추라며 기습적인 집회를 벌였습니다. 블루파워 발전소 터널 입구를 막으면서 석탄 운송이 2시간 동안 중단됐고 미신고 집회 혐의로 활동가 5명이 체포됐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깃발을 들고 사다리에 오르고 쇠사슬로 사다리를 연결해 버티고 섰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운송 차량이 다니는 터널 앞을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막아선 겁니다. 기후학당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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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과 환경시민사회단체 등은 삼척 블루파워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발전소 건설 현장과 연결되는 터널 봉쇄 집회를 열었습니다. 활동가들이 터널 입구를 막아서면서 삼척 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이 2시간가량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터널 앞을 막아선 활동가 5명을 신고 없이 집회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다리 좀 잘 잡아주세요. 오늘 집회와 기자회견에는 녹색연합과 삼척 석탄 핵반투위,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정의동맹, 공주60 플러스 기후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청년 기후 긴급행동 등 7개 기후환경단체와 삼척 시민 등 모두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활동가와 시민 등은 기후 위기 시대에 아직도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탄소 중립을 말하는 정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며 집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 5만 명이 탈석탄법 입법 청원에 참여했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삼척 석탄 발전소 멈추라는 얘기를 포스코 정부에게 숱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가 완공된다라면 기후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온몸으로 이에 맞서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편 오는 15일엔 전국의 청소년 수백 명이 삼척 블루파워 인근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주제로 가두 행진을 벌일 예정이어서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시가 대표 관광지인 경포 인근에 골재 선별장 건립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인데 업체 측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안현동의 한 요양원 앞에 주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관광지인 경포를 파쇄하니 몇 말인가? 소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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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공사에서 발생할 돌을 선별에 잘게 부수는 골재 선별장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아직 강릉제진 간 철도공사 발생할 돌의 매각을 어떤 업체에 맡길 것인지 입찰 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이곳에 골재 선별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환경 파괴가 어떤 바다로 어떤 분진물들이 유입이 되면 대한민국 관광객 누가 이곳에 오겠습니까? 일부 주민은 불과 열흘 전에 이 골재 선별장 추진 상황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산 넘어 직선거리를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바로 코 밑에 사는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해당 골재 선별 파쇄장 사업 신고를 받은 것은 올해 3월, 허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26일입니다. 강릉시는 5개월 동안 신고한 사업자의 골재 채취업 등록 여부와 부지 지형, 배수 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주민설명회가 필수 사항도 아니었지만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사업 내용과 피해 방지 계획을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강릉 제진간 철도 노선에 동의한 것이지 파쇄장에 동의한 게 아니라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이제 파쇄장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동의를 이제 받은 거고 불편한 점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살짝 이제 드렸고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이제 뭐 동의해 주신 분들도 동의를 이제 해 주셨겠죠. 강릉시는 사업자가 실내에서 골재 파쇄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제출한 계획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환경법이라든지 우리 골재 채취법에서 뭐 제재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철도공사의 입찰 공고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직업 고교들이 잇따라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만 7곳의 학교가 재개교하거나 학과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흰색 막을 걷어내자 항공고등학교가 적힌 비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년에 한국항공고로 재개교를 앞둔 태백 기계공고입니다.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35%. 전국 6곳밖에 없는 항공 정비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유치해 폐교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을 포함 전국 최다 규모의 10가지 항공기를 갖추어 타 시도에서 선망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신입생 충원율이 평균 67%에 머문 황지정보산업고도 한국세무금융고로 바뀝니다. 금융기관 취업과 세무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2년 뒤부터 모집합니다. 타 시도 학생들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생활 편의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곳 부지에는 전교생 1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분히 외부 학생들의 유입이 가능해서 우리 강원도에 학생을 유입하는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학교는 앞서 2020년 개교한 영월의 한국소방마이스터고의 성공 사례를 따르는 게 목표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1.72대 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일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학령 인구가 줄어 학생 충원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7만 명이 넘었던 도내 고교 학령 인구는 오는 2030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직업개교 7곳의 9개 학과에 대해 교과과정 개편 등을 새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동강산업과학고의 카페플라워과 정선정보공고의 커피베이커리과 등 많은 학과들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도내 직업계 고교들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척시가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경 인재개발원 1차 후보지인 삼척시와 충남 당진시, 보령시 가운데 최종 입지로 충남 당진을 선정했습니다. 해경 인재개발원은 연간 교육인원 7,000명, 상주 직원 200명 정도로 추산돼 삼척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최근 강원도 시군체육회장 연합회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지자체의 체육행사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태백시는 계획대로 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스포츠 대회를 열고 있어 지방보조금 한도 초과로 지방교부세 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포츠재단 설립은 2020년부터 검토되었고 이달 안에 재단 설립 방침을 확정해 다음 달 타당성 조사 검토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체육회의 기존 고유 업무를 제외한 스포츠 관련 사무 위탁과 스포츠 이벤트 기획 개최 등의 업무를 스포츠재단에 맡겨 스포츠 산업 고용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장권 사전 구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시군체육회장 협의회에서 입장권 4,000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해 고성군 산림조합 2,000매,
강원도 농협임직원 1동이 2,000매를 사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구매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20%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강원도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엑스포 입장권 판매량은 14만여 매로 집계돼 목표 유료 관람객의 13% 수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삼척시 성북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60대 남성이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이 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으며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개장한 동해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누적 이용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에는 2021년 개장 이후 22만 명, 지난해 44만 명에 이어 올해 9월 현재 34만 명이 찾아 누적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며 이용객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논골담길, 묵호등대, 묵호항과 함께 묵호권역 인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